말레이시아 영토는 반도 남부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걸쳐 있어 반도의 11개 주는 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부의 2개 주는 동말레이시아라 불린다. 면적은 33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3,280만 명이다. 말레이시아는 영연방 국가로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투기자본 배격, IMF 권고사항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 1년 만에 극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하티르 총리 재임 중인 지난 1980년대 중반, 선진국들 간의 플라자합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효과를 톡톡히 맛본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함께 10여 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8에서 10%를 기록하는 등 최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기 시작하는데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 종교 갈등과 인종 갈등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 5월 총선에서 패해 집권 9년 만에 물러났던 나집 전 총리는 1MDB 부패 스캔들로 재집권한 마하티르 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집 전 총리는 2009년 총리 취임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위한 국부기금 1MDB를 출범시켰지만 2015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현지 언론에 의해 국부펀드 중 45억 달러가 총리 등에 의해 횡령 유용돼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는 라작 전 총리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39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미국 사법당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산업인 석유,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관광, 함유 등이 근래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개발 중인 사업들이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자금 문제로 중단돼 있는 상태가 많고 주택 수요도 상당히 크게 축소돼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광면에서는 동남아 관광천국이자 주변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와중에 말레이시아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8월 4일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7.1%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1998년 4분기 마이너스 11.2%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수치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또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0.5%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르샴시아 유누스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시 적정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금융정책, 유동성 대책, 금융조치 등이 망라될 것이다. 정부도 경기를 부양할 재정수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GDP는 0.7%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엄격한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소비 지출과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GDP 위축으로 이어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 플러스 0.36%,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5.3%, 태국 마이너스 12.2%, 싱가포르 마이너스 13.2%, 필리핀 마이너스 16.5% 등이다. 다만 지난 6월 국내 총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의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 6월 GDP의 플러스 성장은 봉쇄 조치가 일부 해제된 데 힘입은 것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전세계 스쿠프 발행의 약 35에서 40%를 차지하며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켜와 1980년대에는 이슬람 은행법이 제정되어 이슬람 금융 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때부터 이슬람 금융이 크게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슬람 금융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다. 문제는 수쿠크와 일반 채권 상품과의 차별화,
또 말레이시아가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지리적 약점 등으로 이슬람 세계의 중심에 과연 위치해 있느냐는 의문이다. 말레이시아 은행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이 단행돼 58개의 은행, 종금사가 현재 8개 은행 체제로 통합됐다. 이외 국영은행 6개, 외국계 은행 18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있다. 외국계 은행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아 이슬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법인 형태만 가능하다. 현지 상업은행들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총 1위 메이은행, 2위 퍼블릭은행, 3위 CIMB 등이다. 현지 상업은행들은 자본금, 자본 비율 등이 충분하고 효율적 경영구조, 충실한 리스크 관리, 다양한 수입원, 동남시아 영업망 구축 등으로 비교적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지 최대 은행이자 동남아 4위인 메이뱅크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년 만에 52% 감소한 9억 4천만 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2,680억 원을 기록했다. 이자 수익 감소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당금 설정이 주된 원인이었다.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004년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인 1.75%로 내렸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 위축, 악화된 건전성 관리 등이 현지 금융권이 시급히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는 한때 우리나라를 성장 모델로 삼았고 현재도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2만 명의 교민, 활발한 산업계 교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금융업권을 통틀어 한국계는 우리은행 현지 사무소가 유일하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 메이뱅크와 양국 진출 기업 고객 지원을 위한 협력, 송금 무역 거래 등 관련 파트너십 강화, 자금 부문 협력, 상호 간 해외 진출 지역에서의 업무 협조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